그리고 이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했지만 이의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한방에 병풍으로 경계를 짓고 촛불을 밝혀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대학자 율곡 이의편입니다. 1536년 12월 26일 중종 때 태어나서 1584년 1월 16일 선조 때까지 48세를 살았다. 이의는 외가인 강원도 강릉부 두콘동에 있는 오두콘 별채에서 덕수 이씨 사원부 감찰 이원수와 평산 신씨 신사임당의 사남 일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신사임당은 흥룡이 바다에서 하늘로 오르는 태몽을 꾸었기 때문에 이의가 태어난 방을 몽령실이라 불렀고 아이 때 이름은 혈룡이라고 지었다. 율곡이 10세 되던 해 아버지 이원수의 꿈에 백발노인이 이 아이는 동국의 대유이니 이름을 구슬 옥편에 귀자를 붙여 지어라 하여 이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의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는데 3세 때에 이미 글을 깨우쳤고 4세 때 중국의 역사책인 사략의 척권을 배웠는데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토를 더 잘 달았다고 한다. 어머니 신사임당은 학문적 소양이 깊었고 신문과 서화에 능했으며 높은 덕을 지닌 인격자였을 뿐만 아니라 절개가 굳고 시부모를 잘 섬긴다고 칭송을 받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어머니에게서 학문을 배운 덕에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고 어머니 신사임당의 글과 그림을 흉내낼 정도로 놀라운 천재였다. 이의는 5세 때에 어머니 신사임당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외할아버지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홀로 들어가 매일 1시간 동안 기도를 올릴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형성도 지극하였다. 행방불명이 된 이의를 찾던 가족들은 외도부 신명화의 사당에 엎드려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는 어린 이의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탐복하였다고 한다. 이의는 6살 때 외가인 강릉을 떠나 친가가 있던 경기도 파주 율곡리에서 자랐다. 이의의 호인 율곡도 파주 율곡리에서 따온 것으로 율곡은 밤나무꼴이라는 뜻이다. 12세인 1548년 진사시에 합격, 조광조의 제자인 백인걸 문화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이의는 12세 이후로 28세까지 생원시와 식년문과, 별시 등 총 9번의 장원급제를 한 엄청난 천재였다. 그리하여 그가 거리를 지나갈 때면 아이들까지 구도 장원공이 지나간다고 우러러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의도 23세 때 응시한 대과에서 납방한 적도 있다. 15세인 1551년에 어머니 신사임당은 오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의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묘막을 짓고 3년 동안 생활하며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그는 사람이 왜 태어나고 죽는가에 대해 계속 고민하면서 한동안 방황하게 된다. 결국 이의는 불교에 심취하여 시묘살이를 마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어 의암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 공부를 하였다. 천재였던 그는 그때도 온갖 불경들을 읽어내어 주변 스님들이 생불이 나타났다며 감탄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승려 생활 내내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불교가 유교에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입산 1년 만에 금강산에서 내려왔다. 이의가 이렇게 한때 승려로 있었다는 점은 후일 동인과 남인에 의해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그가 죽고 200년이 지난 뒤에도 남인의 지도자 허목, 윤휴, 윤손도는 이의를 학자의 탈을 쓴 스님이라며 사상 공세를 하였다. 이의가 뒤에 불교에 입문했다가 황속한 뒤에도 문제 삼지 않고 받아준 사람은 스승 백인걸과 그의 문화에서 만난 평생 친구 우계성원이었다. 조광조의 직계 제자였던 그의 스승 백인걸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이의는 스승 백인걸의 스승인 정암 조광조가 급진적이라며 거침없이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21세인 1557년 이의는 5살 연하인 성주 목사 노경린의 딸과 결혼하였고 김씨와 이씨 2명의 첩을 두었다. 그러나 율곡은 정실 부인에게서는 자식이 없었고 2명의 첩에게서 이남 일녀를 두었다. 그중 첩인 이씨에게서 얻은 딸은 이의가 죽은 뒤 그의 제자였던 김장생의 아들 김집의 첨으로 출가하였다. 당시 21세 혼인은 늦은 나이였는데 이의가 어머니 3년상을 치른 데다 불도를 익힌다고 산에 1년간 틀에 박혀 있었던 탓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22세인 1558년 이의는 안동 도산서원을 찾아가 당시 대학자인 57세의 태기 이황을 만났다. 이의는 그곳에서 이틀간 머물며 이황과 학문의 여러가지 문제와 사상을 논하고 시를 지으며 토론하였고 이황은 그의 재능에 크게 감탄하였다. 비록 견해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 후 이들은 가끔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에 관한 질의응답을 나누곤 하였다. 그러나 이황과 이와 기의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것을 목격한 이황의 제자들은 훗날 이의가 조정에 출사하자 그가 스승 이황을 모욕하려 든 논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28세인 1564년 이의는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호조 자랑이 되었다가 예조 자랑으로 전임하며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 이인은 왕실의 외척 윤원형이 승려 보우를 궁중에 끌어들여 비행을 서슴지 않자 상소를 올려 보우를 제주도로 기양 보내고 윤원형을 관직에서 몰아냈다. 30세인 1566년 요직인 이조 정랑 자리에 오른다. 32세인 1568년 천추사가 명나라로 갈 때 사신의 서장관으로 영경에 동행한 뒤 이듬해 귀국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다. 35세인 1571년 청주 목사로 임명되어 내려간 그는 서우 향약을 정하고 백성들의 자치생활을 건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36세인 1572년 이인은 학문연구를 위하여 신변을 핑계로 사직하고 파주의 율곡촌으로 돌아와 학문에 힘썼다. 이곳에 머무르며 친구인 성원과 이익이론, 사단 칠정론, 인심도심설 등을 논하였다. 이때 성원은 이황의 이기 이원론도 옳을 수 있다고 하여 장기간 서신과 방문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윤군수, 윤두수, 정철, 송익필 등이 그와 친해졌고 그는 자연스럽게 서인으로 기울게 된다. 37세인 1573년 다시 선조의 분을 받아 승정원의 우부승주가 되어 많은 봉사라는 긴 상소문을 올렸다. 이 상소문에서 이인은 조선의 정치와 사회 풍습 중에서 잘못된 것 7가지를 국가적 근심거리라 지적하였고 세세하게 설명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을 열거하였다. 선조는 이이가 올린 상소문을 보고 감동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곧 병조 참치에 임명되었다가 그해 3월 사관은 대사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얼마 뒤 병으로 사퇴하고 다시 고향인 경기도 파주 율곡촌으로 내려가 학문연구에 전심하였다. 38세인 1574년 조정의 요구로 황해도 감사로 부임, 약 반년간 재직하였다. 이이가 황해도 감사로 있을 때 일화이다. 당시 유지라는 12살짜리 기생이 평소 율곡을 흠모했는데 이이는 유지를 아껴주며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읽게 해주었다. 얼마 후 이이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어 두 사람은 헤어졌고 9년이 지난 후에 명나라 사신을 대하는 사절로서 잠시 해주에 들른 율곡은 기생이 되어 있는 유지를 만나게 된다. 유지는 재회를 기뻐하며 술을 대접했고 어릴 때부터 품어온 흠모의 마음이 더욱 커져 밤에 홀로 이이의 숙소를 찾는다. 그리고 이이를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했지만 이이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한방에 병풍으로 경계를 짓고 촛불을 밝혀둔 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으로 몇 달 후 이이는 병사하게 되는데 죽기 석 달 전에 유지와의 사연과 그녀에 대한 마음을 이름 없는 시와 글로 남겼다. 이는 후세 사람들에게 유지사라고 불리게 되었고 현재 이화여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유지는 이 시와 글들을 보고 자신에 대한 이이의 마음을 알고 크게 슬퍼하며 3년상을 치렀다고 한다. 황해도에 사람 하나 있어 맑은 기운 모아 선녀 자질 타고났네. 마음이며 자태곱기도 해라. 얼굴이랑 말소리도 맑구나. 문을 닫는 건 인정 없느니 같이 눕는 건 옳지 않느니 가로막힌 병풍이야 걷어치워도 자리도 달리 이불도 달리 사랑의 정 다 못하고 일이 어긋나 촛불 밝히고 밤을 새우네. 41세인 1577년 처가가 있던 황해도 회주의 석담으로 낙향 응거하면서 아동교육서 겸 문맹계몽 글에 대한 기초교육서적인 경몽요계를 저술하며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을 쏟았다. 이인은 처음에는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는데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며 붕당이 가열되는 조짐이 보이자 김효원과 심의겸을 모두 지방관으로 자천시켜 버렸다. 이 때문에 이준경이 죽기 직전 유언으로 붕당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의를 한 축으로 지목하자 이의는 말이 사악하다라고 비난했고 죽은 이준경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의가 서인인 심의겸보다 동인인 김효원을 더 먼 곳으로 보내버리자 당대 집권층인 동인은 이의를 맹렬히 비난했는데 훗날 이의의 제자들이 성장하여 서인의 세력을 형성하자 본래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던 이의가 서인의 영수로 세워지는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의는 어전에서 이황이나 남명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비판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서 동인이었던 그들의 제자들과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45세인 1581년 선조의 부름으로 홍문관 부지학으로 있으면서 주자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인 성학지교를 저술 발간하여 보급시켰다. 5편으로 구성된 이의의 책을 받아본 선조는 이 책은 부지학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현의 말씀이다. 바른 정치에 절실하게 도움이 되겠지만 나같이 어리석은 임금이 행하지 못할 것 두려울 뿐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사원부 대사관이 되었다가 곧 예무관 제학을 겸임하고 동지 중추부사를 거쳐 예무관 대제학과 홍문관 대제학을 겸임한 양관 대제학이 되었다. 46세인 1582년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며 이때 선조의 왕명을 받고 인심도심서를 지어 올렸으며 같은 해 김시습의 일대기 김시습전과 학생계몽서 학교 모범을 저술하였다. 47세인 1583년 병조 판서에 임명되고
시무 6조를 올려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 10만 양병을 주청하였으나 선조와 대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율곡은 당정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든 동인의 탄핵으로 사직했는데 병석에 누운 동안에도 동인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이인은 경기도 파주군 율곡촌에서 여행하던 중 차도가 없음을 알고 한성으로 내려왔으며 1584년 1월 16일 새벽 한성부 대사동 자택에서 향년 4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집안에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서 다른 이의 수의를 얻어다 염습을 했다고 한다. 대학자 율곡의 부음이 전해지자 선조는 곡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애통해했고 수라상에 고기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 대제학을 지낸 이정구가 지은 율곡시장에는 율곡이 운명한 뒤 집에는 곡식 한 섬이 쌓여있지 않았다. 서울에 집이 없던 가족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다. 친구와 선배들이 쌀과 포목을 내어 서울에 집 한 채를 사주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덕수 이씨였던 이인은 병조 판소로 있을 때 같은 덕수 이씨로 하급 관리였던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동문 사람이라 한번 만나보자 하였으나 이순신은 군내 인사권을 가진 율곡과 자신이 같은 문중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사로이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며 단호히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다. 지금으로 따지면 먼 친척인 국방부 장관이 일개의 소대장을 만나보려고 먼저 불렀는데도 거절한 것이다. 지금보다도 지연, 혈연이 더 많이 적용되어 승진이 가능했던 조선시대에 이것을 거절한 이순신도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인은 도덕과 윤리와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위선과 형식, 거칠애가 팽배한 사회를 비판하였는데 당시 율곡의 이러한 사물의 본질에 입각한 정직한 자세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이인은 동료는 물론 선배와 원로 대신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샀는데 특히 원로 대신들 중 허엽과 이준경 등은 율곡을 예절과 근본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분을 터뜨렸다. 이의의 솔직함과 냉정함에 화가 난 이준경은 이의의 스승 백인걸 찾아가 자네가 추천한 이 아무개라는 인간이 왜 그 모양인가 하고 드러내놓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이의의 귀에 들어가면서 이의는 이준경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이준경 역시 이의의 인격을 의심하였다. 이의는 이와 기는 하나라며 기발 이성 1도설을 주장하며 세계의 사당 7정설로서 기와 이는 서로 독립되며 기보다 이가 우위에 있다는 이기호발설을 배격하였다. 또한 석양덕에 대해서도 기 중심의 설로서 독창적이지만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였고 남명도식에 대해서도 학문을 하면서 실체 체득한 주장과 견해가 없다면서 혹평하기도 하였다. 이인은 거침없는 발언과 비판으로 당대의 관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이면서 뛰어난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의 배운 학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관직에 나가 민생 안정과 제도 개혁을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였고 은퇴한 후에는 후배 양성과 사회 교화에 전심을 쏟았다. 그의 수제자인 김장생은 이의의 일대기인 행장을 지어 이의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김장생은 이의를 추모한 율곡 행장에서 학문이 높고 밝은 데에 이르고 제주가 경국 제세의 역량을 감당할 만하고 의리로서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났던 사람은 조광조와 율곡 두 분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율곡이야말로 만세토록 태평성대의 나라를 세우려 했으니 그 공로가 원대하다며 극찬하였다. 이의 제자들은 김장생을 거쳐 송시열과 송중길로 이어지는 기호학파를 형성하며 후세의 학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 이인은 서인의 종주로서 추앙되었다. 이인은 사후 문묘와 종묘 동시 배양된 6현 중 한 명이 되었다. 이인은 1972년 7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5,000원권 지폐 도안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 율곡 기념관이 있고 파주시 자원서원에도 율곡 기념관이 있다. 율곡 이의의 묘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의 어머니 심삼당의 묘와 함께 자원서원 내 이의 가족묘역에 위치해 있다. 이의의 부인인 곡산 노씨는 임진왜란 때 이의의 묘를 지키다가 하녀와 함께 왜군에게 살해당했다. 전쟁이 끝나고 시신을 수습하여 이의의 묘에 합장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 노씨와 하녀의 시신을 풍물할 수 없어 이의의 묘소 뒤에 별개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율곡 2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